이혼 후 내 삶은 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정을 잃었다는 사실이 나를 끝없이 후회하게 만들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보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실 나는 아내와 크게 싸우는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죠. 조용한 집, 단정한 식탁, 예의 바른 대화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서로에게 무심해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침묵이 편안함이 아니라 익숙함이 되어버린 거죠. 아내는 어느 날 내게 말했어요. 당신은 늘 바쁘고 늘 무표정이야. 나는 당신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줄만 알았습니다. 요즘 피곤한가 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그렇게 내 변명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조용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소리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졌지만 내 마음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참 길고 참 깊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동안 나는 몸도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체중도 빠지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표정이 어두워졌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나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하고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형, 그냥 운동이라도 해. 가만히 있으면 더 무너진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거절했어요. 운동할 기력도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료가 계속 연락했고 결국 나는 중심을 잃은 몸을 이끌고 필라테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필라테스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몸을 다시 세우려고 시작했죠. 허리도 아팠고 어깨도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처음 보자마자 아, 인상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움직임도 차분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녀가 내 눈빛을 보며 조용히 물어본 거였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었나요? 나는 그 질문에 이유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세를 이렇게 하세요. 여기 힘 빼세요만 말하는데 그녀는 내 마음의 모양을 먼저 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본 거죠. 그녀는 39. 결혼은 못했지만 자기 삶을 단단하게 지켜온 노처녀 강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람마다 마음이 굽을 때가 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플 때가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내를 참 많이 외롭게 했던 사람이었다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녀는 내 얘기를 판단 없이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필라테스 시간은 운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며 마음의 중심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가끔 운동 중간에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다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녀가 차 한잔 하자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실패한 관계 때문에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문제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잃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 그 말을 누군가 내게 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모두가 이혼은 실패야, 조심해야 해라고만 했는데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도 되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위로는 가벼운 공감이 아니라 상처를 만져보며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아픈 곳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어루만지는 그런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혼한 내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과거가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죠.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생각에 뒤척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센터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그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가 있는 건 문제 아니에요.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꿔도 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녀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아직 고백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회복하는 중이라는 것. 이건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다시 살아보기로 한 남자의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천천히 일어서는 이야기. 상처 입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이 고백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으로 이어지길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알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따뜻함이 언젠가 우리 둘의 이야기가 될지. 나는 오늘도 그녀가 있는 필라테스 센터로 향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살아보기로 한 남자로서.